네, 신의 한 수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MTNW 허반석 어드바이저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진짜 시장이 밀당하는 것 같습니다. 어제까지는 올해 끝이 났나 이제 내년을 바라봐야 되나 싶었지만 오늘장에서는 좀 강하게 반등 나와주고 있고 환율도 한 1270원대로 내려가면서 좀 기대감이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시장 바라보셨나요? 네, 지난 BOJ, 일본 중앙은행의 정책금리 변화가 발생했을 때 사실 아시아 주요국 증시들은 점심시간 휴장이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을 다 받아내진 않았습니다. 휴장 동안에 완충 구간이 있었고 그런데 우리 증시는 점심시간 휴장이 없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 이거 어떻게 된 일일까? 이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이게 앞으로 어떤 영향을 갖고 올까? 그 강도는 얼마나 될 것인가? 아직 판단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안 그래도 매수 공백이 있었는데 우리 시장은 그 고민을 하는 사이에 줄줄줄 흘러내렸던 모습입니다. 하지만 장단기 국채 금리가 축소하는 완화되는 그런 효과, 겉으로 표면적일 수는 있지만 그런 모습들이 나왔고요. 오히려 단기 국채 금리가 올라갔다가 잠깐 내려왔고 장기 국채 금리가 추가적으로 상승해주고 있고 환율, 달러 인덱스가 내려오고 원달러 환율에 있어서도 1,300원을 하회하고 추가적으로 안정의 모습들을 거쳐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서야 이게 추가적으로 구로다 총리도 여기 금리 인상은 추가적으로 없을 거고 더 급변하는 일은 없을 거다라는 수습하는 발언들이 이어지자 이제서야 시장은 조금 BOJ의 정책 변화에 대해서는 안도하는 흐름들이 좀 나오곤 있으나 일각에서 일본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 자산들을 더 공격적으로 매각에 나설 경우에는 조금 더 파장이 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과정들을 거치면서 미국 증시는 오히려 주요 지지선 없이 낙폭을 확대했었습니다. 나스닥이 전저점까지 갈까 하는 생각을 할 정도로 추가적인 하락을 했지만 우리 시장은 그 와중에 그래도 60일선을 좀 지켜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서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60일선을 이탈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투매가 나오기 때문에 방향성이 위아래로 다 열려 있다라고 방송에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 속마음과 그리고 함께하고 계시는 가족분들께는 60일선을 지켜줄 수 있을지 우리 하루 또 하루 조금만 인내해보자. 조금만 버텨보자. 라는 이야기로 이번 주 초반을 이어왔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어제 미 증시가 반등을 해주면서 우리 증시도 60일선에 대한 지지를 조금 더 하방 지지력을 강화해 나가는 모습들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은 아래로도 위로도 모두 다 갈 수 있는데 혹여나 아래로 갈 수도 있으니까 일단 위험은 피해보자. 그리고 국회에서 아직 양도소득세의 요건을 현행 10억 원으로 유지할지 아니면 그거보다 높여서 수정할지 아직까지도 해법이 그리고 합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우리 증시의 가장 큰 변동성 요인으로 좀 남아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이라도 증시에는 긍정적으로 나온다면 사실 연말 양도세 회피성 매물 출회가 좀 줄어든다면 우리 증시 혹여나 반등에 대한 부분 조금 늦었지만 산타랠리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작은 기대감 가지고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의 한 수 세 번째 시간입니다. 빠르게 보면 CPI 발표가 있기 전 12월 8일입니다. 첫 번째 준비된 사진을 보면요. 저는 늘 이 이야기를 간해수공업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다. CPI에 대한 그래프 제가 만들어서 온 그림 첫 번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말씀드릴 때 저는 CPI 11월 달 그 CPI가 잘 나올 줄 알았다. 앞자리가 7이 나올 줄 알았다라는 이야기 방송 첫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 지난번부터 꾸준하게 플랫하게 움직이다가 올라갈 때 0.8%포인트 올랐다. 그러면 지금 12월 달 CPI도 0.6%포인트가 올랐으니까 12월 CPI도 줄곧 양호하게 나올 수 있다. 그러면서 1월 달은 0.4 정도 올라가니까 꾸준하게 방향성은 CPI, 인플레이션의 둔화가 이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고 그럼 우리가 지금부터 보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 12월 15일 CPI 발표 이후에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CPI가 잘 나왔다. 잘 나왔는데 파월은 이제 앞으로 어떤 이야기를 할 거냐?
노동 가능 인구보다 필요로 하는 일자리 수가 많기 때문에 고용은 지속적으로 탄탄하게 나올 거다. 고용이 탄탄하게 나오니까 파월은 그것을 근거로 인해서 고용이 타이트하기 때문에 우리는 최종 금리를 더 높게 가져갈 수 있어 라는 이야기를 이제 할 수 있는 것 하나 딱 남았습니다. 고용이 타이트하기 때문에 요것만 남았는데 여기서 이제 말씀드릴 부분은 고용은 지속적으로 좋게 나올 여지가 높습니다. 왜냐? 일자리는 더 많고 노동 가능 인구는 적기 때문에 누구나 다 일하고 싶으면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용은 꾸준하게 좋게 나올 수 있는데 그러면 고용이 계속적으로 좋게 나오면 그게 악재로만 해석될 거냐? 앞으로 6개월 이내로 아직까지 고용이 견조하기 때문에 경기 침체는 우리와 조금 멀리 있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제 눈에는 조금 더 있을 수 있다. 가능성이 보이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미 우리가 침체를 지나고 있는 느낌에 대한 발언들이 하나하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용이 아직까지 좋기 때문에 경기 침체에 대한 극복의 시그널로도 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고용이 좋은 것이 무조건적으로 악재로만 해석되어야 한다라는 그 프레임도 피봇, 변화가 나올 수 있다는 점 한 가지 챙겨가 보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사진이죠. 우리가 이제 보아야 할 것은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의 추세입니다. 추세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추세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PPI, 생산자 물가 지수도 보면 CPI가 떨어지듯이 생산자 물가 지수도 떨어지고 있다. 그러면 추세는 하향 곡선을 지속적으로 그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전월 대비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것에 신경을 써야지 이것이 예상치보다 상회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다시 높아지는가에 대한 고민은 그렇게 크게 하지 않아도 좋겠다라는 말씀들 좀 드렸습니다. 단기 시장 전망과 장기 시장 전망이 이제는 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서두의 단기 시장 전망은 60일선을 기준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 방향성이 열려 있는데 미국 증시가 그래도 반등에 대한 채비를 좀 했습니다. 주요 지지선들, 그다음에 최근 12월 들어서 좁은 박스권을 그려가고 있는데 그 좁은 박스권을 이탈했습니다. 미국 증시만을 봤을 때는 이거 더 추락할 수 있는, 하락할 수 있는 여지가 하방이 열려버렸다라고 보여지는데 반해 우리 지수 같은 경우에는 60일선을 그래도 따박따박 지켜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60일선이 깨지지 않으면 그래도 지지에 대한 가능성들을 좀 열어놓고 보는 게 어떨까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건 단기 전망이에요. 단기는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는데 사실 외국인들이 규모 있게 우리 시장에 매도를 쏟지 않는다면 그리고 최근 하락 추세에서는 거래량이 감소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거래량을 동반하지 않았다는 것은 뭘까요? 시장을 하락으로 베팅하고 있지 않다라고도 읽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시장을 하방으로 더 압박하고 싶고 진심으로 나는 지금 하락 베팅으로 하고 있어. 그래서 물량 정리가 적극적으로 들어간다면 오히려 거래량이 조금 더 늘어나면서 시장에 대한 하방 압박을 강화했을 겁니다. 그런데 시장이 60일선에서 딱 걸린 것처럼 거래량을 감소하면서 거기를 지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래량을 동반하지 않은 지수와 종목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신뢰도를 그렇게 높게 가져가지 않을 수 있다라는 점 참고를 해보시면서 최근에 좁은 박스권 이후에 거래량 감소하는 모습들을 보면요. 이렇게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조정이 나올 때마다 거래량이 줄어드는 모습들이 코스피에서 감지가 되고 있고 코스닥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락 추세가 나올 때, 단기 조정이 나올 때 거래량이 이렇게 감소하면서 시장이 하락했다라는 모습들이 좀 보여지니까요. 단기적으로는 어디든지 열려 있지만 그래도 60일선을 지켜준다라고 한다면 가져갈 종목들에 대해서는 펀더멘털이 탄탄한 종목들 그리고 4분기 그리고 내년도에 대한 실적이 긍정적으로 전망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한번 보유해보는 관점으로 가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 추가적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빠르게 세 번째로 준비한 사진을 보면서 장기 전망은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12월을 시작할 때 ISM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제가 처음 보여드렸던 CPI 가내수공업으로 만들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ISM 제조업 지수가 여기까지만 딱 나왔습니다. 여기까지. 50을 하회하는 49가 발표가 돼서 이 사진이 발표가 되는데 그 뒷부분을 가내수공업으로 한번 그려봤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드릴 거냐면 저점입니다. 고점입니다. 21년도 1분기 여간에서 고점부터 시작해서 50을 하회하는 12월까지
약 1년 6개월 이상의 위축세, 하락세, 하강 국면을 우리 시장은 맞이를 했습니다. 그 국면이 1번이다, 1번 기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나서 새로운 저점이 언제 나올지는 모릅니다. 언제 나올지 모르는 이 새로운 저점의 기간을 2번 기간이다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저점에서부터 다시 50으로 가는 기간을 3번, 그리고 50에서 새로운 고점으로 가는 기간을 4번이라고 명칭을 잡아봤습니다. 그러면 순환한다. 경기는 순환하고 사이클이 있다. 하강 국면이 있으면 상승 국면이 있고 호황기가 있으면 불황기가 있고 금리 인상기가 있으면 금리 인하기가 있듯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이 우리의 역사이고 시장의 모습인데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의 포지션을 이제 결정을 해야지 23년도 준비가 또 되실 거 아닙니까? 1번, 1년 6개월 이상의 하강 국면을 맞았습니다. 1번 기간과 어딘지는 알 수 없지만 저점을 향해 가고 있는 이 저점, 2번 기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1번이 더 길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2번의 기간이 더 길 것 같다고 생각하세요? 1번, 고점에서부터 50을 하회하는 순간까지 올 때가 1년 6개월 이상이었습니다. 2번 기간이 여러분들이 보실 때 1년 6개월보다 더 걸릴 것 같으십니까? 아니면 1년 6개월보다는 짧을 것 같아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그러면 두 가지를 놓고서 선택지가 있겠죠. 나는 지금까지 이어온 하강 국면보다 2번, 새로운 저점으로 향해서 가는 하강 국면이 훨씬 더 길 것 같아. 1년 이상, 1년 6개월 이상으로 더 길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지금의 하락 국면이 끝나지 않고 앞으로 1년 6개월 이상 더 이어진다. 그러면 그 사람이 가져야 할 포지션은 어떻게 될까요? 숏 포지션입니다. 지수가 더 내려가고 경기가 더 위축되고 디플레이션으로 향하고 더 이거보다 충격이 클 거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의 포지션이 1번보다 2번의 시간이 더 길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되는 거고요. 반대로 1년 6개월 이상 하강 국면을 맞았는데 바닥이 어딘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이어온 것보다 이 바닥은 사실 더 가깝게 빨리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투자자분들께서는 롱 포지션이겠죠. 우리가 지금까지 이어온 하락 국면 그리고 새롭게 맞이할 어딘지 모를 그 바닥이 나는 곧 올 거라고 생각해 라고 한다면 그분은 롱 포지션으로 이제 포지션 변경을 하셔야 되는 시간들이 더욱더 가까워 왔다라는 거죠. 제가 가지고 있는 포지션은 그럼 어디냐라고 다들 물어보시겠지만 신의 한 수와 MTN에서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6월 하락에도 9월 하락에도 죄송하지만 저는 하락 국면의 초입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에서는 용기를 내고 코스닥 800이 왔을 때, 코스닥 750이 왔을 때 포트폴리오 조정을 해가면서 더 집중할 만한 종목들에 대해서 장기 투자 관점으로 모아가는 전략을 지금 구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의 시간이 더 짧기 때문에 어디선가 반등의 타이밍이 올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더 중요한 사실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ISM 제조업 지수가 이렇게 순환을 한다라고 보여지는데 주가 탄력도는 언제 가장 좋을까요? 주가가 이렇게 ISM 제조업 지수가 하락 국면에 있을 때 1번에서 주가는 막 튀어오를까요? 2번에서 튀어오를까요? 주가 탄력 지수가 S&P 500 지수 기준으로 가장 좋을 때는 3번 국면입니다. 어딘지 모를 저점에서 고점으로 향해 가는 기간 동안에 가장 주가 상승 탄력도가 좋았던 게 아니라 저점에서부터 50을 돌파하는 그 시점까지 저점에서 50을 돌파하는 그 시점까지 3번의 기간이 주가 상승 탄력도가 가장 강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4번 시간이 강했고 그리고 나서 다시 경기는 고점을 향해 가고 고점을 찍고 다시 하강 국면으로 올 수 있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할 것은 3번 주가 상승 탄력도가 가장 좋을 때를 기다려야 하는 거고 그 좋을 때를 위해서 내년도 실적이 좋은 것들 이미 연기금과 외국인들이 막 담고 있는 종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을 시장이 충격을 받았을 때, 시장이 조정을 받았을 때 하나하나 모아가는 관점으로 시장을 대응해 나가실 때가 지금이 아닌가라는 이야기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실적이 뒷받침되고 펀더멘털이 탄탄한 종목 우리가 좀 찾아봐야 될 텐데 어떤 종목에 주목을 하세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음식료 섹터 좀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전에도 뭐 CJ 제일제당이나 삼양식품이나 오리온에 대해서 뭐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그리고 뭐 갈테마 가라 그리고 공개 방송을 통해서 음식료 섹터를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시간에 제가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경기가 침체되고 그리고 우리가 조금 실질 소득이 낮아질 때 의식주, 필수 소비재에 대해서는 물러섬이 없을 수 있다. 그런데 의복, 경기 민감도가 높죠. 예를 들어서 올해 내가 옷을 사고 싶지만 실질 소득이 감소를 했기 때문에 예전에 있던 옷들 좀 입고 내년에 아니면 봄 돼서 내년 여름 돼서 그때 돼서 나는 옷을 좀 더 사고 올 겨울은 기존에 있던 옷들로 입고서 지내자라고 하면 가능합니다. 네, 소비 위축에서 가능한 섹터가 의류죠. 그리고 건축, 우리의 주거 환경, 당장의 건축에 대해서 그다음에 건설 경기에 대해서 바로 좋아진다라고 이야기하기는 금리 인상기, 경기 긴축기에서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의복과 주거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인 의견을 좀 드렸고 그에 반해서 음식료, 우리가 먹는 의식주 중에서 식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외식이나 뭐 간식거리 이런 것들은 좀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질 임금이 낮아졌으니까 오늘 먹을 거 먹지 말고 이번 달 그냥 굶고 한 3달 뒤에 먹을 거 먹자라고 하는 게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곡물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서 이미 판매 가격은 다 올려놨는데 곡물 가격은 전쟁 이하로 내려가고 있고 10년 주기의 곡물가 사이클을 보면 2010년도부터 하락했던 사이클의 패턴이 2020년부터 지금 이어져 오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모습을 보면서 마진율이 내년에는 상당히 좋을 것이다. CJ 제일제당 차트만 딱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CJ 제일제당을 이렇게 열어놓고 제가 차트상 저위험 구간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씁니다. 이 차트는 주봉입니다. 주봉으로 이렇게 차트를 열어놓고 보면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연습을 하셔야 되겠지만 이 패턴이 있습니다. 이 패턴. 지금 보시면 추세선을 쫙 열어놓고 그리고 나서 다시 화면을 보면 이 추세선마다 그 부분들이 하나하나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추세선 안에서 저가 매수, 내가 매수를 했을 때에 적어도 손실 볼 확률보다 내가 수익을 볼 확률이 더 높은 기업들 중심으로 살펴보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음식료는 내년에도 좋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면서 필수 소비재 그리고 지금 내가 혹여나 CJ 제일제당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슈팅이 나올 때를 기다려보는 전략 한 41만 원 정도로 AS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장에서 좀 주목하시는 종목 짧게 들어볼게요. 네, 종목명은 HK 이노엔입니다. 컨디션이라고 하면 어떤 회사인지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숙취 해소제 시장 점유율 1위고 하지만 영업이익, 전체 영업이익 비중에서는 사실 좀 적습니다. 영업이익 비중에서는 한 20%, 15%를 차지를 하고 있는데 이 다음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그 K캡이라고 식도, 위장, 역류성 질환 치료제가 있는데 이것이 중국에서 급여 품목으로 등재될 확률이 내년도에 모멘텀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임상 3상 라이센싱 아웃은 이미 진행 중이었고 라이센싱 아웃은 되었고 임상 3상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대한 매출 확대 포인트 기대해 볼만 하겠다라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올해, 내년, 후년도 실적이 왜 좋아질 수 있는가에 대한 근거가 있는 기업 HK 이노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연말이니까 컨디션, 숙취 해소제에 대한 수요 증가 부분도 좀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매수가는 39,000원과 가장 가까울 때 매수에 대한 도전 이어가시면 좋겠고요. 1차 목표가로는 48,000원, 손절가는 34,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HK 이노엔 종목으로 받았습니다. 목표가 48,000원, 손절가 34,000원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신의 한 수 MTNW 허반석 어드바이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